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53세 여성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때 돈을 버는 재미에 일만 하다 23살이라는 나이에 남편을 만났고 지금의 아들이 생겨 결혼했어요. 그때 당시 예식장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한다는 건 사치였습니다. 아이가 생겼고 그저 의지할 곳이 남편밖에 없던 터라 보통의 가정을 꾸리고 살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는 띠동갑 차이가 났는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는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식당을 남편이 물려받아 운영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남편을 도와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순탄할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도 검은 먹구름이 드리웠고 아들이 돌이 될 무렵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해서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어렵사리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지금에 이른 거죠. 현재 강남에 삼계탕집 본점, 그리고 김포와 인천에 각각 이 3호점을 운영 중이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어엿한 건물주가 되었고 부족함 없이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어요. 아들은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다며 직업군인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으며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찬란히 빛나도 모자랄 소중한 아들의 인생에 오점이 된 이야기예요. 사실 아들이 2년 전에 이혼했는데 지금은 진흙탕 속에 빠질 뻔했던 인생 구해줬다며 고마워하지만 당시엔 조금 힘들어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많은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엄마, 많이 바빠? 아니, 점심시간 지나서 조금 한가하지. 무슨 일 있니?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말해봐. 엄마는 나중에 어떤 며느리 얻고 싶어? 엄마는 바라는 거 없어. 우리 아들 잘 내조해주고 친구같이 편한 며느리. 엄마와 딸처럼 지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적인 분위기였으면 좋겠네. 왜? 너 만나는 여자 있구나? 사실 만난 지 반년 정도 됐거든? 근데 만나볼수록 나랑도 잘 맞고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서. 엄마는 아들이 좋다고 하면 다 좋아. 예전부터 말했지? 네가 행복한 게 엄마도 행복한 거라고. 역시 우리 엄마야. 그럼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아? 어차피 여름 오기 전에 가기도 수리할 거 있어서 다음 주에 오프하기로 했는데 왜?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여자친구 소개해 줄게. 3일 정도 휴가 받았는데 오랜만에 서울 공기도 쐴 겸. 그래, 데리고 와. 먼 길 오느라 안 피곤하게 조심해서 와야 한다. 알겠어, 엄마.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얼마 뒤 주말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왔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맛깔나게 밥을 차려주고 싶었지만 중요한 자리라며 호텔 뷔페까지 예약한 아들 덕에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죠. 밥을 먹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저도 되게 만족스러운 자리였어요. 기분 좋게 헤어진 뒤로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에게 어머니 하며 부쩍이나 친해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아들이 제 곁을 떠나는 사실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생일이 아닌데도 소소하게 챙겨주거나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라며 둘의 결혼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빠 없이 자란 가정 환경에 빨리 자리 잡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랐어요. 그래서 아들이 좋다 하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일하는 부대 근처 카페 직원이었어요. 아들이 동료들과 몇 번 오가다 인연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어렸을 적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더 잘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던가요?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태도에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고, 결혼하면서 재산을 미리 물려주려 했지만 상황을 보고 상속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장사하면서 쉬는 시간에 먹었지. 그러는 세아가 너는? 일하는 거 어렵진 않고? 네, 늘 하던 일인걸요? 그나저나, 지난번에 저랑 같이 가셨던 곱창집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고 말고 왜 또 가고 싶니?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나중에 서울 올라가면 꼭 다시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나저나 결혼 준비는 어디까지 했니? 음, 지훈 씨가 계속 훈련이어서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그렇지. 그 녀석이 워낙 바빠야지. 돈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지? 네, 저희가 필요한 거 알아보고 상의해서 조금씩 고르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조금 전에 세아가 계좌로 500만 원 붙였는데 엄마가 주신 돈이다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하네. 필요한 거 있으면 보태서 사고 지훈이한테는 생색내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안 그래도 결혼하면 동료들 모임도 다니고 그래야 된다고 해서 명품 가방 하나 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냥 왔거든요. 저만 명품 없고 그러면 좀 그럴까 봐. 제 주제에 너무 과한 걸 바라는 거겠죠? 그런 게 어딨어.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 원래 여자들 결혼 핑계로 이럴 때 한두 개씩 장만하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지훈 씨 벌이도 있고 저도 벌이가 큰 편은 아니라서요. 난 내 새끼들이 어디 가서 기죽는 거 못 본다? 조금 전에 500만 원 더 보냈으니까 이건 따로 매장 가서 가방 사. 눈치 보지 말고 결혼 선물이다 생각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면서 효도할게요. 결혼 전에도 자주 연락하며 모녀 사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치르고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첫 제사 겸 명절이었는데 살들이 도와주는 모습에 결혼 잘 시켰다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들이 군인인 탓에 자주 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예 만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 당일에 오거나 혹은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꼭 명절을 챙기는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온전히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 같이 여행을 가거나 외식하는 걸로 대체하거든요. 저는 아들과 멀어지는 느낌에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속풀이를 하게 되었어요. 야, 인경아, 요즘 아들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지훈이도 훈련하고 이래저래 각자 생활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래도 말이야. 자리 잡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데 괜히 멀어지는 느낌이라고. 그야 몇십 년을 끼고 살다가 자식 장가 보내고 따로 살겠다는데 다 똑같은 거야. 어느 집이나. 내가 너무 유난인 건가? 유난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근데 너 그건 알아둬야 해. 아무리 착한 며느리고 아들이어도 요즘 젊은 사람들 구속하는 거 제일 싫어해. 정말? 고부지간이라도 모녀처럼 잘 지내는 그런 건 안 되는 건가? 야, 고부지간은 모녀지간이 절대 될 수 없어.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게 제일이야. 너 그 말 알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냥 연락 오면 연락 오는가 보다 그러면서 살아야 해. 진짜 그래야 하나 보다. 어휴, 너는 그래도 딸 둘이니까 적응은 어지간히 잘하겠네. 야, 우리 시어머니도 좀 별나셨지. 근데 봐봐라. 말로는 모녀처럼 지내자 해놓고서는 정작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건 없어? 그냥 며느리인 거야. 알겠어. 너도 그렇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다음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 알겠어. 노력해보지 뭐. 친구의 조언대로 아들 내외에게 사사건건 연락하는 것보다는 각자 할 일 하며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더니 한시름 내려놓으니까 나름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계속된 훈련에 몸이 지칠 대로 지쳤을 아들 위해 반찬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결혼 전에 음식 솜씨가 모자라다며 종종 반찬도 얻어가고 했던 게 생각나서 큰 마음 먹고 날 잡아서 반찬을 잔뜩 했죠. 아들에게 반찬을 주러 간다고 미리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얼굴을 보기는커녕 며느리의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어서 경비실에 어렵사리 짐을 맡기고 돌아오게 되었죠. 당일 저녁도 아니고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며느리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니, 전화를 많이 하셨었네요? 제가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아니, 지훈이한테 연락하고 너희들 반찬 전해주러 갔었지.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더구나. 아, 지훈 씨 훈련 가고 저도 급한 일이 생겨서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다녀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 자다 일어났니? 네, 새벽에 들어와서 조금 피곤하네요. 잠깐 깨서 휴대폰 보는데 어머님 부재 중 전화 보고 놀래서 연락드렸어요. 많이 피곤하겠다. 일단은 얼른 쉬어. 감사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경비실에서 연락받아서 반찬 가지고 올라왔는데 감사해요, 어머니. 뭐 그런 걸 가지고. 너랑 지훈이가 잘 먹으니 내가 해줄 맛이 나는구나. 다음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어쨌든 잠 좀 더 자렴. 나중에 연락하자꾸나.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엄마, 집에는 잘 왔다 갔어? 나 이제 훈련 끝나고 퇴근하려는데. 고생 많았다. 어제 너희들 반찬 주러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던데?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두고 왔지. 다행히 새아가가 받아갔다네. 응? 그 사람이 없었어? 나한테는 집에서 쉬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무슨 반찬? 네가 저번에 먹고 싶다던 반찬 엄마가 해서 갖다 줬지. 근데 아무도 없어서. 에이, 엄마가 착각했나 보지. 집에서 계속 있었다는데. 요즘 컨디션 안 좋다고 집콕했다는걸?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너희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물어볼게. 거참, 이상하네. 아니야, 내가 착각했나 보다. 새아가 귀찮게 뭐 하러 그래. 아무튼 보낸 반찬은 부지런히 먹고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게 있거들랑 미리 말만 해줘. 알겠지? 알겠어, 엄마. 다음에 한가할 때 서울 올라갈게. 그래, 또 연락하마. 아들과 연락하며 앞뒤 이야기가 다른 사실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을 거고 왠지 모르게 며느리가 의심되더라고요. 제가 치매 환자도 아니고 아들 신혼집을 헷갈려 할 일이 없잖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들 녀석이 반찬 타령을 하길래 연락하고 반찬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부대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오겠다고 하면서요. 바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하면서 택시를 타고 아들 신혼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생각나 경비실에 들러 지난번 반찬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해준 말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다녀간 뒤로 계속 세대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고 가져간다 말만 해놓고서는 며칠 지나서야 왔다더군요. 그래놓고는 다 썩은 거 어떻게 먹냐며 다 갖다 버리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비원이 저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챙겨주면 고마운 줄 모른다면서 제 험담까지 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술에 취해서 남자한테 부축받아 집에 겨우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했어요. 기막힌 사실에 아들 집으로 가서 초인종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또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순 없어서 근처 카페에 가게 되었죠. 며느라, 집에 아무도 없니? 초인종 눌러도 대꾸가 없구나. 아니요. 저 집에 있는데 할망구 꼴 보기 싫어서 문 안 열려고요. 뭐? 할망구?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니? 그럼 저희 집에 할망구가 어머님 말고 누가 있어요?
유일하게 나이 든 사람이 어머니인데 할망구 아니고 뭐예요? 아가씨라도 되나?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오늘 나 온다는 소리 못 들었어? 아, 들은 거 없고요. 왜 맨날 연락도 없이 와서는 곤란하게 만드세요? 혹시 꼰대세요?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궁금하구나. 착하고 예의 바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시키게요? 오빠가 어머니 말 들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너 지난번에 전달받았던 반찬 그냥 내버렸다더라? 그리고 친구 장례식장 술 취해서 늦게 들어온 건 아니고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사실인가 보네. 반응을 보니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데 그 정도는 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세요? 이거 이혼 사유 될 수 있는 거 몰라요? 말은 잘한다. 이혼할 생각이니? 너 밤새도록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네 남편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가정을 꾸린 사람으로서 그게 할 짓이니? 친구들이랑 노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놀았든 어머님이 상관하실 일 아닌데요? 제 사생활이라고요. 어휴, 답답해.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너랑 무슨 대화를 못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여나 오빠한테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요. 건방지기까지 하네. 네가 이러면 너만 손해라는 거 몰라?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여자가 문란하게 행동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반찬 버린 것도 그렇다. 그건 기본 예의가 아닌 거야. 그러게 누가 해달래요? 괜히 나대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요? 참나, 너랑 뭔 말을 하겠니? 저는 며느리에게 잔뜩 할 말을 쏟아내고는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 말을 섞기도 싫었고 이미 잡친 기분으로 아들 내외를 마주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머리채라도 잡았어야 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니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녀석이 연락이 와서는 저를 오히려 쥐잡듯 잡는 거 있죠? 며느리가 얼마나 알랑방귀를 뀌며 거짓말로 잔뜩 포장을 했는지 제가 못된 시어머니가 되어 있더군요. 이때 아들 낳고 처음으로 다퉈봤어요. 엄마, 도대체 수진이한테 뭐라 한 거야? 왜 그러는데? 내가 새아가한테 뭘 어쨌다고? 나한테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 엄마, 얼마 전에 반찬 갖다 주기로 한 날, 그날 수진이한테 연락해서 엄청 뭐라 했다며. 내가? 새아가가 그러디? 엄마가 그랬다던데? 연락 한 번 못 받은 거 가지고 이혼을 시키네 만회했다며. 왜 뒤에서 그래? 너 지금 뭘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 말이 그렇다잖아. 수진이가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뭐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울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어? 너는 이 엄마 말 들을 생각은 안 하니? 새아가 말만 듣고 그러는 거야? 지금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정말 그랬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연락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어. 이혼? 내가 미쳤다고 너네를 이혼시키겠니?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한다고 조언 좀 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엄마도 꼰대였어? 나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수진이한테 사과해. 너는 어쩜 이 엄마 마음을 몰라주니? 다 필요 없고 연락하지 말자. 엄마, 정말 1억이야? 어른이 돼서 양보 좀 하면 안 돼?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그러는 너는 몇십 년 같이 산 이 엄마보다 네 마누라 편만 들고 엄마 이야기 들어줄 생각은 안 하니? 다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저만 입 다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집안 물 흐리고 아들과의 사이마저도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이 참 나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아들과 연락을 끊고 안 되겠다 싶어 며느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흥신소라는 곳을 접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이 드는 돈에 당황하긴 했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결과는 저를 기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카페에서 일하며 아들이 훈련이나 야근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문란하게 놀기 바빴더군요.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며
여러 남자들과 만나면서 돈을 뜯어먹는, 쉽게 말해 꽃뱀 중에도 제일 가는 꽃뱀이었습니다. 심지어 숨겨둔 아이까지 있었고, 아이는 보육원에 맡긴 상태로 종종 보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세아가,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나요?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내가 하도 이상해서 네 뒷조사를 좀 했거든? 근데 너 아주 상상 이상이더라? 뭐라고요? 제 뒷조사를 하셨다고요? 그래, 너 꽃뱀인 것도 알았고, 아이 보육원에 있는 것도 알았고, 뭐 더 이야기해 주련? 아, 아니 그걸 어떻게... 어머니, 오빠한테 말 안 했죠? 글쎄, 이야기해 줄까? 너한테 기회를 줄게. 네 입으로 직접 밝히고 우리 아들이랑 깔끔하게 이혼해. 그럼 더 이상 캐묻진 않으마. 참나, 내가 왜요? 저번처럼 지훈이한테 알랑방귀라도 뀌어보지 그래? 너는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럴 것 같니? 저 이 결혼 못 깨요. 오빠랑 서로 사랑한다고요. 어머니가 아무리 협박하셔도 저 안 물러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네? 여기가 왜 어머니 집이에요? 오빠 명의로 된 집 아니에요? 부부 공동재산은 어머니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요. 지훈이 집? 내가 너네 사는 거 보고 안정되면 물려주려고 했지. 아직은 아닐 텐데. 네? 뭘 내야? 알아들었으면 당장 그 집에서 썩 꺼져. 네가 네 입으로 말할 기회를 저버렸으니 내가 지훈이한테 연락하마. 어머니 제발요. 네? 어머니, 저는 아들이 가슴 아파할 것을 알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 매일같이 연거푸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며칠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똥 밟았다며 재수 없다며 소리치고는 아이를 데리고 잠적했어요. 아들은 이혼의 충격으로 조금 힘들어했지만 저에게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해외로 6개월 정도 긴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출장을 다녀오면서 나름 마음 정리도 하고 잡생각도 훌훌 털어버리고 오겠다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난 뒤 아들이 출장에서 복귀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처럼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진급도 하고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죠. 사실 아들이 출장을 간 사이 며느리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데 함구하고 있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한 뒤 꽃뱀짓을 하다 결국 구치소에 가게 되었다네요. 이제는 저희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더욱 좋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꽃뱀 며느리를 만난 사연 어떠셨나요? 지금이야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여러분께 사연도 보내드리고 하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으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남편과 함께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위로 오빠들이 4명이나 있던 터라 친정집에서는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직업을 가져서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떠난 여행에서 남편과 만났고 귀국해서 우연히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제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와는 10살 차이가 났었죠. 자유분방한 제 삶을 존중해준다며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다. 여유도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니 시댁에서는 저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틈만 나면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아들 부심이 대단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게 더 무서웠던 시누이들까지. 가진 거 없이 시집 왔다며 늘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집안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답니다. 저는 그저 남편 얼굴에 먹칠하기 싫고 큰 소리 나면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마냥 내내하고 말았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아가 내가 장보라고 한 거는 네, 어머니. 지금 사거리 마트에 와서 장 보고 있어요. 아직도? 점심때 나간 애가 무슨 장을 아직도 봐? 목록 적어준 대로 사오기만 하면 되는데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그게 아니라요. 그이한테 전해줄 서류도 있고 해서 갔다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됐고 지금 카트에 물건 담은 거 사진 보내봐.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대로 사고 있긴 하구나. 나는 더 필요한 거 없다. 네 신우들한테 물어봐야지. 집에 있는 생리대 나랑 안 맞아. 유기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종류별로 좀 사다 줄래? 그리고 마트 옆에 차로 5분 정도 가면 유명한 디저트 가게 있거든? 거기 들려서 마들렌 좀 몇 개 사와. 디저트 가게까지 가면 조금 늦을 텐데요.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요. 배달되면 주문하시겠어요? 엄마가 시키는 건 다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건 안 해? 시누이가 만만하다 이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나 정도면 엄청 편하게 대해주는 거거든? 잔말 말고 사와. 어머니, 그래도 될까요? 그래, 사와라. 배달비도 아깝고 거기서 얼마나 된다고 늦을 것 같다고 하는 거니? 그리고 네가 좀 빠릿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내 딸이 먹겠다는데 사줘야지. 네, 그렇게 할게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죠? 넉넉하게 사와. 저번처럼 사오랬다고 하나씩만 사오지 말고. 인정머리 없게 보인다고. 그나저나 오늘 지역이 당직 맞지? 네, 당직 맞아요. 잘 됐구나. 오늘 저녁 먹고 다 치우고 가거라. 집안일도 해두고 가고. 어디 가세요? 저녁 먹고 나는 신우들이랑 찜질방 갔다가 마사지 받으러 갈 거야. 왜? 가고 싶어?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금방 갈게요. 남편의 직업 특성상 당직도 많고 수술도 많고 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시댁과 신혼집과의 거리는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남편이 부재일 때는 어찌나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지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기 바빴어요. 시댁은 집도 세 채나 갖고 있고 노후 준비까지 맞춰놓은 상태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상태였어요. 시누이들은 모두 다 승무원이었고 그런 자식들을 둔 시어머니의 기세는 하늘을 뚫을 정도였죠. 저희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셨고 오빠들은 법조계에 근무하고 있죠. 막내 오빠만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특이한 이력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은 몰랐고 저를 그저 이른 나이에 시집오내 어린 나이 빼고 볼 것 없는 애로만 취급하셨죠. 여보, 집에 왔는데 어디야? 아, 나 여기 카페에 잠깐 왔어. 당신 퇴근하고 달달한 것 좀 먹이려고. 유명하대서 잠깐 들렀네. 그런 데는 또 어떻게 알았대? 심부름으로 다녀온 곳인데 나도 맛이 괜찮아서. 아, 그랬구나. 근데 무슨 심부름? 지수랑 지영이가 당신한테 심부름도 시켜? 아,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시댁 가면서 부탁받아서 사가는 거지 뭐. 이 자식들이 자기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들이 뭔데 시짜짓을 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화낼 필요 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사다 주는 건데. 정말이야? 걔네들이 당신 어리다고 얕보고 뭐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시짜짓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겠어? 에이, 왜 그렇게 열을 내? 내 성격 몰라? 알아서 잘 쳐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것들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래. 세상 물정 모르고 엄마가 감싸주니까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대단한 의사 남편 뒀는걸. 아무튼 금방 갈게. 삼계탕도 사가니까 같이 몸보신하자. 알겠어. 조심해서 와.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한 제 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시댁 식구들이랑은 차원이 달랐죠. 어디서 주워온 자식 소리 들을 만큼 성격도 차분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제가 한 번은 폭발하고만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절도 어찌어찌 잘 보내고 겨울이 다가오던 시기에 느닷없이 김장 산매경에 푹 빠져버린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솔직히 김장이라고 해봤자 저희 시댁 식구 4명, 저희 부부 2명이 전부거든요. 추석이 지나고부터 거의 주마다 김치를 담그더니 김장철이 되어서는 아예 대놓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포기가 조금 넘는 양을 해야 했어요. 물론 하루 이틀 뼈 빠지게 고생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하필 제가 교통사고로 허리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한 상태였지만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 해서 편한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친정 부모님도 해외여행을 가셨던 터라 병원에서 혼자 양냄새 맡으며 있을 바엔 집에서 마음 편히 있으려고요. 그랬더니 또 그새를 못 참고 저에게 김장을 해야 한다며 통보를 해버리는 거 있죠? 아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집에 와라. 네? 저 병원 가는 날인데요. 병원에 24시간 있는 건 아니잖니. 끝나는 대로 오렴. 네, 그럴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긴? 저번에 말했잖아, 김장해야 된다고. 아, 근데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옆에서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라서요. 뭐? 병원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았어? 너 그거 꾀병 아니냐? 어머니, 말씀 섭섭하게 하시네요. 제가 진단서라도 끊어드릴까요? 뭐 그렇게까지. 아무튼 금요일에 김장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와서 거들어. 무리 안 가는 선에서 해볼게요. 근데 몇 포기나 하세요? 200포기 조금 넘을 거야. 왜 하기 싫으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아, 금요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목요일에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신선한 재료 사와야 하니까 새벽 5시까지 와라. 시간이 없다. 어머니, 저 그럼 병원 가는 것도 지장 생기고 힘들 텐데요. 너는 애가 무슨 말이 많아.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주문받은 게 많아서 미리미리 해야 해. 음식은 재료빨이라는 거 모르니? 어머니, 집에 여자만 넷인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200포기 4사람이 하면 금방 할 텐데 200포기 가지고 왜 이렇게 급하세요? 당연히 급하지. 너 혼자 해야 하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하다니요. 거들라는 게 어머니 옆에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뭔 소리냐? 나랑 네 신우들은 온천 여행 가는데 너도 이제 결혼한 지 2, 3년쯤 됐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나이 어리다고 마냥 봐줄 것 같았냐? 나이 어린 게 벼슬이라도 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치셔야지. 이런 미친년들을 봤나? 뭐? 미친년. 너 지금 나랑 네 신우들한테 한 소리냐? 네. 아픈 사람 불러다가 혼자 김장 200포기 하라는 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하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감히 미친년 소리를 하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 몇백 포기 어떻게든 한다고 쳐요. 미안해하는 구석이 없잖아요. 와, 진짜 어이없네. 일단 알겠으니까 다녀오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 그렇게 얌전하게 나와야지. 내일 장도 네가 보렴. 난 도저히 기분 나빠서 너랑 같이 시장 못 보겠다. 네, 알겠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런 직업도 없이 남들에 비해 조금 여유로운 결혼을 했다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귀한 자식인데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날로 인터넷 쇼핑몰을 고르고 골라 김장김치 25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근처 다이소 마트 아시죠? 거기서 김치통도 20몇 통 사서 제가 한 것처럼 속여서 감쪽같이 담아놨어요. 온천 여행을 다녀온 시어머니는 저보고 웬일이냐며 아주 만족해 하셨죠. 손도 빠르고 야무지고 김치 맛도 좋다며 저에게 흔쾌히 용돈까지 투척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사실을 남편과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를요. 처음에는 기막혀 하시면서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찾아갈 심산이셨으나 제가 나름 복수를 했으니 저도 저답다면서 결국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당한 게 분하고 억울하셨던 모양인지 다른 방법으로 되갚음 해주기로 하셨죠.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 명의의 건물에 큰 신우 남편이 크게 식당을 차릴 예정이었거든요. 사돈어른 잘 지내십니까? 바깥사돈이 웬일이세요?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제가 보라한테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번에 김장한 거 우리 보라가 다 했다면서요. 네, 아주 기특하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교육을 잘 시켰는지 척척 잘 해냈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말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보라한테 그동안 한 짓, 난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툭하면 보라 불러다가 집안일 시키고 사돈이랑 사돈 처녀들은 놀러 다니면서 우리 보라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맨날 먹다 남은 음식 먹이고 명절에 안 오는 거야. 이해합니다. 평소에 자주 왕래하니까. 근데 이번 김장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새아가 이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사돈이 날 개무시하고 있네요. 시집살이 제대로 당하게 해줘요?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 정서방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병원 때문에 고민이던데 사돈 처녀 가게 차리는 거 취소하고 그 자리에 정서방 병원 내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계약금 건 것도 아니고 계약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날로 먹으려고 했던 거 몰라요? 누굴 바보로 아나? 내 딸 건드린 죗값은 톡톡히 치르세요.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 갖고 노는 겁니까? 그러는 그쪽은 내 딸 갖고 놀았나?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튼 정서방 병원 자리로 내줄 테니 그리 알아요. 가게를 내든 말든 다시 알아보시고. 이봐요, 사돈. 정서방 바쁜가? 아닙니다, 장인어른. 말씀하세요. 자네 개인 병원 개업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런데 대출도 대출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별로라서요. 병원 위치도 제대로 못 잡겠고. 아빠, 안 그래도 이 사람 병원 자리 알아본다고 오늘 나랑 오후에 외출했거든. 시세도 비싸고 장난 아니더라. 추운데 고생했다. 아니, 강남 사거리에 있는 내 건물 알지? 역 바로 앞에 있고 3층짜리 건물. 거기 큰 시누이 남편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 하긴 뭐래. 정서방, 그 자리에 자네 병원 4개. 자리도 100평 조금 안 되지만 개인 병원 하기에는 넉넉할 거야. 어차피 입원 환자 받을 거 아니고 진료 목적이지 않나? 그 자리 좋은 곳에 제가 감히 병원을. 세는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냥 쓰게. 자네가 보라랑 행복하게 사는 게 월세야. 그리고 병원 차리면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지금 자네 계좌로 돈 좀 보냈거든. 그걸로 필요한 거 사고 인테리어 하게. 네? 장인어른 너무 과한 처사세요. 아빠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는 무슨. 조금 전에 안사돈이랑 한바탕 했다. 그 자리 가게 해준다고 말도 안 했어. 근데 자기들이 설레발치고 난리친 거지. 정서방 당장 다음 주부터 개원 준비해. 사표 수리하는데 시간 걸릴 테고. 장인어른, 제가 감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난 자네 사위라고 생각 안 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보라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내 소원이고 바람이네. 아빠 고마워. 새아가 잘 지내지?
어머니 차단했는데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지영이가 휴대폰 새로 사서 계정을 새로 팠다나 뭐래나? 이렇게 하면 연락할 수 있대서. 왜 연락하셨는데요? 왜긴 안부차 연락한 거지. 그동안 잘 지냈니? 병원 개업은 잘했고? 어머니가 웬일로 걱정을 하세요?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바라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혁이랑 연락이 너무 안 돼서 생활비도 그렇고. 생활비요? 그걸 왜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큰 시누이 출가하고 막내 남아봤자 지금 실업자고. 생활비나 용돈 조금씩 받았었는데 지혁이마저 연락이 안 되니 별 수 있겠니? 혹시 미안하지만 돈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정말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달라뇨. 저 그이한테 말할래요. 아, 아니다. 괜찮아.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아니, 어머니 재산은 다 어쩌시고 저희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요. 세아가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는구나. 사실 큰 시누이 가게 내준다고 정리하다가 사기당해서 다 날려먹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겨우 하나 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도움받을 사람이 없구나. 그럼 그 집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시던가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바로 차단합니다. 예.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렴. 왜 이제 와서 사과하세요? 하실 수 있으셨으면서 진작에 하시지 않고. 돈이 확실히 궁하긴 한가 보네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그이한테 찾아가 보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만 연락하시고요. 세아가. 그렇게 남편은 큰 신혼애가 가게를 하려고 했던 자리에 병원을 개업하기로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큰 시누이가 저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연락해 난리를 쳐댔지만 남편이 욕을 한 바가지 날리더라고요. 그동안 저 괴롭힌 거 죗값 받는다 생각하라며 호통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휴대폰에 저장된 시누이들, 시어머니 휴대폰 번호를 차단시켜놨습니다. 남편은 친정 아버지와 함께 병원 개업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저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간호조무사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개업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고 있답니다. 환자들도 많이 와서 아마도 위층에 확장을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나 큰 시누이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연을 끈타시피 하며 살고 있어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으니 신경 쓸 일도 없고 아주 편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친정 아버지에게 가끔 안부를 핑계로 연락을 해대는 것 같지만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며 깔보던 그 대범함은 어디 가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가관이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버릇 좀 단단히 고쳐볼까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추세가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데 평생 짊어지고 갈 거 아니면 쿨하게 헤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면 조금 달라질 문제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